안녕하세요. 취준생의 성장 멘토 꿈퍼 언니입니다. 드디어 대한항공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3년 만인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내 영어 점수가 너무 낮아. 난 키가 좀 작은데? 나이가 많은데? 쓸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키우셨다면 무조건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 제한은 없어졌고요. 대한항공은 나이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죠. 또한 어학 점수는요, 토익 스피킹 기준에 만족한다면 나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도록 합니다. 후회 없이요. 오늘 영상으로 자소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토익 스피킹 점수는요, 3, 4일이면 공지가 되죠. 아직 접수 때까지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 어학 점수는 정말 중요한데요. 토익 스피킹 오픽 시험은 접수료가 좀 비싸죠. 그런데 시험 회차에 따라서 질문 내용 그리고 난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몰입해서 공부하시고 몇 회 시험을 응시하셔서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자소서 항목 함께 보고요. 이어서 대한항공 인재상 산업 분석, 대한항공 최신 뉴스 분석, 영어 면접 관련한 영상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구독하시고 정보 받아가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이죠.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지원한 사유와 이를 위해서 준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해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한항공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 본인이 한 노력,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기술하셔야 되는데요. 노력은 구구절절 언급하는 것보다 기억에 남고 결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노력을 기술해 주세요. 면접 질문으로 연결되는 항목이니까요. 본인의 노력과 성과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종이에다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써보세요.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객실 승무원의 강점으로 연결짓기 좋고 결과도 있는 것을 선별하도록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대표 강점과 메리트로 인해서 대한항공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대한항공을 선택한 이유를 잘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대한항공의 특징, 면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국내 항공업계 1위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매력적인 요소죠. 국내 1위 항공사,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좀 진부하죠.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가 목표입니다. Excellence in Flight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격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최근 항공 분야 컨설팅 업체 스카이트랙스라는 곳에서 선정하는 세계 최고 항공사 9위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의 2021년 작년 순위는 22위였는데요. 올해 9위로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뛰어난 객실 서비스와 코로나 방역에 힘쓴 결과겠죠. 네, 두 번째 특징은요. 취향 노선이 다양하다입니다.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고객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한항공의 운항 노선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총 15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13개 도시와 해외 42개국 107개 도시의 취항에서 항공 운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항공의 반기 보고서 기준의 내용인데요. 대한항공의 홈페이지와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정보를 사용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얼른 운항을 잠시 쉬고 있는 노선들이 재개해서 많은 승무원 공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인데요. 코비드19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코비드19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은 굳건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사업만 운영하고 있지 않죠. 화물 사업, 항공 우주 사업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상황의 지속에서 많은 항공사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화물 사업을 통해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화물기 가동률을 제고하고 화물 전용 여객기 운영 확대 등 화물 운송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했기 때문에 2022년 반기 영업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네, 네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창립 50돌입니다. 기타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데요. 1962년 6월 대한항공공사에서 설립되었고요. 1966년 상장된 이후 1969년
구경에서 민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2019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항공사입니다. 국가의 기간 사업으로 시작했고 국영 기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핵심 가치인 안전,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세계 항공업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대한항공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강점은 대한항공 인재상을 참고해서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국제적인 감각,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 소유자, 성실한 조직인 팀 플레이어 등을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은 자소서 2번 항목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최고 혹은 최악의 서비스를 기술하고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600자 이내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서비스 마인드와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해외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문항이 딱 3개, 600자로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인재상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례로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 자체가 색다르면 면접장에서도 관련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국 버진 트레인에서 온 50파운드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이렇게 2번 항목에서는요, 첫 번째 스타 기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문장을 구성할지 좀 막막하죠. 이런 답변은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스타 기법의 약자는요, S, situation, 상황이죠. task, 문제, action, 행동, result, 결과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게 되면요, 논리적으로 경험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소제목을 활용하는 겁니다. 600자라서 소제목이 좀 선택인데요. 흥미로운 주제를 나타내는 소제목을 기입해 주시면 면접관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마지막 문장에는요. 포부를 담아주세요. 나는 앞으로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승무원이 될 것인지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예문에서도 지금 나와 있죠. 나는 좀 불가한 상황을 고객에게 설명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요. 여러분의 강점을 여러 면에서 어필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해외에서의 경험이 나타나 있죠. 글로벌 감각을 엿볼 수 있고요. 불만 레터를 접수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상황 자체가 기차에서의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항공기 내에서 좀 불친절한 승무원이 될 수 있겠죠. 매뉴얼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객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사려 깊은 객실 승무원이 되겠다는 서비스 마인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무원이 아니라 다른 불만 서신 담당자의 응대로 인해서 버진 트레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객실 승무원 또한 항공기에서 고객을 굉장히 오랜 시간 대면합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혹은 예약 카운터에서 불편을 경험한 고객이 기내에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내가 안 그랬는데 나한테 왜 저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모두 대한항공 직원입니다.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받아들이는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어필하는 자소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마지막 자소서 항목입니다. 네, 소속된 집단에서 겪었던 갈등 상황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인데요. 팀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갈등과 해결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항목도 스타 기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역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객실 승무원이 되어서도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겠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팀별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2명에서 14명의 팀원이 같은 비행에 투입될 확률이 높은데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원들과의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데요. 항공기의 기종, 747인지, 380인지, 아니면 330인지 이렇게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승객이 얼마만큼
탑승을 했는지, 비즈니스의 탑승률, 퍼스트 클래스의 탑승률, 일반석의 탑승률에 따라서 배정되는 승무원의 숫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380 비행기의 경우에는 2층 항공기거든요. 많게는 25명이 넘는 객실 승무원이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한 팀이 아니라요, 두 팀이 함께 비행기에 배정됩니다. 유럽이나 이렇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은 4명이 탑승하고요. 평소 알고 지내던 팀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서 함께 협업해야 합니다. 빠른 적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례가 있을지 제가 몇 개를 한번 추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동아리에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업무를 분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조직에 새로운 일원으로 참가했을 때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경험과 해결 과정을 서술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배, 후배, 이렇게 동료들의 좀 잘못된 업무 방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동료들을 설득해서 문제 상황을 예방한 경험, 이것도 아주 좋겠죠. 네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생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입니다. 객실 승무원은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에게는 안전과 규정과 관련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배려하는 말하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해주는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료들과는 정확하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요. 항공기 정시 운항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호함이 남는 커뮤니케이션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문제 상황과 이를 현명하게 해결한 경험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나이가 좀 어리고 후배인데 팀의 리더인 경우, 이때 팀원들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성공적인 경험으로 이끈 경험도 서술해도 좋습니다. 대한항공도 워낙 큰 조직이고요. 휴직, 출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급 체계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와 상관없이 역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상황을 서술해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한항공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함께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인재상, 대한항공 최신 뉴스 지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